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C아저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역 소식은 아닌데 그 지역 언론에도 제 일면에 났더라고요. 오늘 21일 목요일 아침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사, 정치계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 8억 달러를 군사 지원하겠다. 8억 달러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무기 이런 걸 해서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8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각종 무기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캐나다도 같이 가세를 해서 무기를 지원한다고, 아무튼 무기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정부가 참 중간에 껴가지고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뉴스 보니까는 한국은 직접적으로 무기를 보내지는 않고 그 인도주의적 지원만 하겠다. 이래서 군사들,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입을 이렇게 난방복, 방한복이라든가 이제 의료 지원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미국, 일본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무기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계속 나서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과연 여기에 동참을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 입장 난처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참 신경을 쓸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과연 이제 나이 먹고 나중에 늙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죠.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서 이제 진짜 아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죠.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죠. 진작부터. 나름대로 보험도 들고 회사의 연금 프로그램도 이제 가입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소셜 시큐리티, 그런 것도 다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노후를 이제 설계하게 되는데, 설계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거 이제 주는 대로 받아 먹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집입니다.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두 분이서 사시던지 한 분이 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또 혼자 사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이제 노인 아파트죠. 노인 아파트. 여기 버지니아에도 애난데일 근처에 이제 그 한인 노인들이 많이 몰려 계시는 에버그린 그런 노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하나씩, 작은 아파트 하나씩, 유닛이라죠. 원 유닛을 이제 배정받아서 거기서 이제 사시면은, 거기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가끔 이제 정치 행사 있으면은 거기에도 좀 이렇게 나가셔서 식사도 같이 이제 드시고 이제 그런 일들도 좀 하고, 친구들 아무래도 벗이 옆에 있으면은 좋겠죠. 그 자식은 없죠. 혼자 사는데 주변에 이웃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죠. 영어는 안 되니까. 자식 따라 나중에 오신 분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취재 다니면서 많이 그런 분들을 봤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지역 뉴스, WTOP 뉴스를 보니까는 일면에 뭐가 나왔냐면은,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 쪽에 노인을 위한 고층 주거 시설이 들어온다 그래요. 벌써 지난해 10월에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전 판매가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공사 계획은 2019년에 이미 발표를 한 단계였고, 1단계로는 179세대, 2단계로는 11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숫자긴 해요. 근데 80%가 사전에 판매됐다. 미국인들이 많이 했죠. 이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그 타이슨스 코너가 어떤 곳이냐면은 북버지니아 쪽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가 있는 곳이죠. 메릴랜드에서도 이제 물건 사러 여기 오는데, 상설 매장이 아니라 여기는 정품 파는 데죠. 굉장히 타이슨스 코너 1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두 군데 있는데, 2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
중심으로 이제 많이 팔고, 그 여성분들이 이제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맛있는 레스토랑도 있는데 이제 가격대가 좀 비싼 진짜 고급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죠. 타이슨스 코너, 나중에 기억해 두셨다가 놀러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잠깐 방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쇼핑센터도 있지만 타이슨스 코너는 이쪽에서도 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고급품들 많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노인 전문 고층 주거시설, 고층이라는데 몇 층인지 내가 찾아보지 못했네. 아무튼 뭐 300세대가 정도 되는 179세대 플러스 114면 얼마예요? 303세대 정도 되네요. 이것이 들어오는데 크기를 보게 되면은 1500 스퀘어 피트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균 크기가 1500 스퀘어 피트래요. 이거는 뭐 각자 환산해 보시기 바라고, 평수로 뭐 요즘 한국도 평수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1500 스퀘어 피트짜리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작게는 850에서 크게는 3000 스퀘어 피트까지 다양한 그 사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설은 스마트홈 기술이 돼 있어서 뭐 인터넷 좀 하시면은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이게 집안에 뭐 불을 킨다거나 뭐 난방 시설을 가동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스마트홈 기술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데니까 노인분들 사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이게 콘도거든요. 호화 콘도가 될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비쌀 것 같아요. 좀 돈 있으신 분들이나 들어갈 것 같지만 아무튼 뭐 관심 있으시거나 능력 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판매는 노인 아파트답게 62세 이상한테만 이제 판다고 돼 있어요. 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나이를 속인다든가 아니면 뭐 아버님 어머님 사드린다고 해서 그런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부동산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옛날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제가 올 때 2007년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온 게 2007년인데 그때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그 부동산 관련된 아주 큰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때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퍼스트 처치 쪽에 메리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버지니아에. 네, 퍼스트 처치 쪽에 메리필드라는 곳에 아파트 콘도가 들어왔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거 아파트 살라고. 그래서 한 사람당 뭐 한 두세 개씩 막 많은 분은 더 샀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사가지고 그랬다가 그 회사 부도나는 바람에 꽝 됐죠, 그냥. 그래서 돈 집어넣었던 분들 많이 피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재판을 거느니 마느니 뭐 사람들 집단 소송한다느니 마느니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피해를 보셨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아무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조심조심해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62세 이상만 살 수가 있는 노인을 위한 고층 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요. 아무튼 노후 설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나중에 손 벌리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살려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튼 노후를 위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노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과연 나중에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할지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준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이건 뭐 미국이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